전등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또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작전 통해서 종목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새롭게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떤 종목으로 돌격하면 좋을지까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저PBR 종목부터 반도체 그리고 성장주들까지 나란히 올라주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 1.21% 상승한 2674.2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10개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 종목 확인해보면 438개로 보험, 전기전자 등 역시나 반도체, 저PBR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 종목은 445개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6,327억 원을 덜어냈지만 오늘까지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면서 7,702억 원, 기관은 444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1.16% 상승한 872.9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시나 시총 대부분이 상승을 했고요. 상승 종목은 반도체 업종이 강세 보이면서 759개가 상승했고 하락 종목은 800개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개인이 2,066억 원, 반대로 매도세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은 2,220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기관은 무려 오늘 10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면서 82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비트코인 4일 만에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2월 29일 무려 9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그 뒤로는 4일 동안 2%대로 횡보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8시를 기점으로 무려 9,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이렇게 계속된 상승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현물 ETF의 승인인데요. 이렇게 되면 ETF 운용사들은 상품 유입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매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규모 기관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는 4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돌아오죠. 그렇게 되면 희소성은 더욱더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시간 외에서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에서는 델테크놀로지가 30% 넘게 급등을 하는 등 이렇게 기술주들 중심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 영향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4.29%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불어들면서 오늘 SK하이닉스는 장중 16만 8,10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테마록을 보면 AI부터 비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상위 테마를 모두 물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작전은 저PBR 기업 자사주 매입 70% 급등세를 보인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2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죠. 발표 전과 후의 현황을 보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기업들 21개에서 지금 50개로 늘어난 모습이고요. 또 저PBR 기업의 자사주 매입 비율도 51%에서 70%로 늘어났습니다. 그간의 타임라인을 보면 먼저 지난 26일 1차 세미나에서는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최근 금감원장은 미달한 기업들은 퇴출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업계에서는 이런 압박이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월수팀 스타거즈의 뉴페이스가 왔습니다. 둘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김시은 팀장님
우리 스타거즈를 처음 찾아주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굉장히 이런 반방송은 새롭다 네. 싶었는데 또 새로운 얼굴로 온 만큼 관련했을 때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헤레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이었고요. 다음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밤방송에 오셨잖아요. 네네. 우리 스타거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면서 이제 느낀 게 광선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네. 뭐 저녁 방송이니만큼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 이제 투더문 할 수 네. 있는 그런 종목들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분하셔도 좋지만 저희 스타거즈는 굉장히 훈훈하고 밝은 방송이어서 네네. 저희가 또 밝게 비춰줘야 내일장에 또 밝은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로 봤을 때 뭐 몇 가지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증시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대비를 해봤을 때 비등비등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고 그 지수의 상승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최근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쪽이 반도체와 밸류 프로그램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기간으로는 이쪽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 증시의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주요 수급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오늘 현물 코스피, 코스닥 매수 계속 나와주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를 계속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익을 낸 적이 없어요. 1월 달에 지수 하락이 나왔을 때도 네. 오히려 약간만 팔아냈지 지금 외국인 매수가 16조 거의 가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외국인 매수가 좀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수의 네.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개인이 굉장히 투자를 잘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금 파란불이 켜져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은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팀장님께서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대신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외국인 기관 매매 순매수를 보더라도 차트 지금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금융지주, 현대차, KB금융 좀 익숙하죠? 네. 반도체 그리고 저PBR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야 좀 기관 쪽에서의 2차전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있고 고용이라든지 한미반도체, 반도체입니다. 네. 지금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쪽이 반도체와 저PBR인데 물론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온 쪽에서 저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좋긴 해요. 그쪽에서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외국인이 물을 들어오고 노를 저을 때 네. 우리도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수익을 좀 얻는 방법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작전명 시크릿에서 오늘 반도체랑 저PBR 관련돼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이주연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대세 상승하는 시장의 전형적인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부분은 뭐 국내 증시 지금 유일하게 신고가 랠리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네. 3,300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한 25% 저희는 업사이드가 있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을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외인들 지금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려주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의 K증시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수급의 쏠림이 생기면 반대쪽은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대세 상승으로 접어드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데도 다른 섹터가 무너지지 않고 또 올라가는 섹터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 골고루 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뭐 주도 섹터인 반도체 그리고 오른쪽 팔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저 PBR, 뭐 왼쪽 팔인 저기 2차 전지는 조금 지금 힘에 2차 붙인 전지.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 저점을 또 잘 잡아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되는 시점에 상승해 준다라면 국내 증시 향후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또 2차 전지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리튬 가격도 조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네. 이번 주에 인터배터리 2024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2차 전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이미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 조금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뭐 리튬 관련주들 사실 무늬만 리튬인 종목들이 많지만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며칠 보여줬었고 지금 바닥에서 좀 돌리는 듯한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 상장 이슈도 있고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이슈도 있고 약간 그런 호재들이 좀 쌓여서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고금리 시대 뭐 전기차 판매 수요가 좀 둔화되었다. 요게 향후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다시 한번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한 시점이 왔을 때 네. 다시 한번 랠리를 또 펼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좀 지금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이후에 네. 상승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머지않아서 곧입니다. 2월달 판매량이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 보시면서 2차 전지를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작전 세우러 가볼 텐데요. 첫 번째 작전명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비트코인 고공행진인데요. 비트코인이 참 계속해서 올라가서 이제는 1억을 찍느냐 마느냐 이거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9천만 원을 돌파했는데 일단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떤 점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시작은 현물 ETF를 승인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1월에 있었죠. 그러면서 한 3,700에서 4천만 원대 그 주봉상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랠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그 이슈 이후에 잠깐 소강 상태를 거치고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는 이유가 4월 달에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4차례 반감기를 가졌었거든요. 2012년도 한 번, 그리고 2016년, 2020년, 그리고 올해입니다. 이렇게 이제 4차례 반감기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반감기인 2012년도 이때 당시에 정말 비트코인을 샀었더라면 네. 껄껄껄하는 껄무새라고 하죠? 제 진도준이 되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 저도 무조건 삽니다. 네. 탈탈 털어서 사야죠. 그렇죠. 요때는 정말 뭐 2천 몇백 원 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조금 용돈 모았던 거 사놨다고 하더라도 2천 몇백 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때 이제 반감기가 접어들면서 상승이 나오고 반감기 이후의 상승까지 이제 우리가 1년 뒤에 상승까지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7,700% 이상의 급등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반감기에는 한 899% 그러니까 대략 한 9배 정도의 이제 상승이 반감기 이후에 1년까지 반감기 전 1년 가격과 반감기를 거치고 반감기 이후에 1년까지 요 가격의 상승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대략 한 9배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도죠. 요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증시도 굉장히 강했었고 팬데믹 때 이 비트코인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때 상승폭이 대략 한 6배, 뭐 650% 정도 이런 상승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반감기를 앞둔 한 1년 전의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격단을 대략 한 뭐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한 3,700만 원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쭉 드려보면 네. 반감기 때마다 급등을 했어요. 오. 했는데 첫 번째 반감기 대비해서는 두 번째는 조금 그 상승폭이 물론 어마어마한 상승이지만 네네.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반감기는 이거보다 또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는 거의 10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는 한 6배가 올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연 이것보다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이고,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4배 정도? 4배. 예, 이렇게 계속 조금씩 줄어들었으니까. 조금 줄어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금액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한 4배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 있죠. 네. 특히 이제 돈나무 누나 같은 분들께서는 12만 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제 환율로 계산을 해본다면 1억은 훌쩍 넘어가는 1,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하면 뭐 국내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보면 68,990달러가 전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전고점 지금 한 65,000달러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지는 못한 상황인데, 이게 과연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귀한 거, 희귀한 거, 네. 이런 거는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 반감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채굴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채굴되어 있는 양이 한 98%가 채굴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뭐 저처럼 어디 이제 뭐 넣어놨다가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까먹으신 제가 분들도 계실 비밀번호, 거고, 네. 그렇죠. 그럼 희소성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희소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채굴이 대략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2140년까지는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채굴도 어려워지고 채굴하는 게 점점 줄어들 거라는 얘기는 있지만, 저는 이제 가치가 그만큼 또 상승하게 되면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채굴을 할 거다. 그쵸.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점으로 일단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되었기 때문에 네. 기관에서의 어떤 자금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제 현물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거 때문에 제가 왜 이 희소성을 얘기 드렸냐면, 네. 그동안은 상승폭이 감소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희소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이다 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현물 ETF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귀한 거는 가격이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가격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가격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이제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제 두나무라는 그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모 회사에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강한 시세 상승을 보였었고, 또 빗썸이라는 기업은 국내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에 우리가 지금 주가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우상향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될 경우 관련 종목들의 상승은 계속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종목도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뭐 한 2종목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거래소 관련된 기업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장을 자세히 보면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AI라는 테마가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들이 쫙 갔다가 하드웨어가 갔어요. 하드웨어가 가면서 HBM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 CXL이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의 그 큰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카테고리들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이런 거래소들도 가겠지만 STO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갈 수 있을 것이고, P2E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과, 네. 뭐 또 토스 지분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PO 이슈도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다리를 좀 걸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증권사다 보니까 STO 쪽으로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2E 쪽으로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 위믹스 코인이 지금 또 코인 관련주도 알트코인들 강하게 오르는 부분 때문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투자증권이랑 위메이드를 주목해보자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김시은 팀장님께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럼 이더리움 혹은 이거에 빛을 받아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뭐 비슷한 사례가 1월에 나왔죠.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바로 비트코인이 갔느냐 혹은 좀 쉬었다가 갔느냐 여부인 것 같아요. 관련했을 때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좀 쉬었다가 움직일 수가 있지만 그 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관련 종목군들도 그렇고 이 종목이 꾸준하게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좀 실체가 없는 테마 쪽으로 테마성이 조금 더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정 매매라든지 혹은 기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4월 말에 비트코인 현물 그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 네. 그때 일부 차익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저라면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 그 전에 약간 쉬어가고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비트코인 관련과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 좀 지분 관련했을 때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기술투자라든지 혹은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좀 능하시거나 혹은 내가 이 종목군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시면 네. 좀 실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도 큽니다. 네. 특히 뭐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을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네. 관련했을 때 이 종목의 특징이 종가에 매수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쉬었을 때 시간 외에서 좀 갭 띄어서 상승을 하고 그때 버티는 흐름들이 좀 꽤 길어요. 그때가 약간 시초 한 10분 정도 때가 고가일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특히 시장의 흐름이 좋았을 땐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왔고 아니면 뭐 미국 증시가 좀 박살이 났다. 오늘 그달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어렵다 하면은 이런 날처럼 장대 양봉을 그립니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이 테마성을 굉장히 크게 띄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땐 그날 증시의 흐름이 어떤지까지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좀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좀 이제 눈치 보기를 잘 못하시는 감이 있어서 네네.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코인베이스를 하시거나 혹은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ETF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로 우리기술 투자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중 대응이 능하신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압도적 주도 섹터입니다. 어떤 섹터인지 말씀을 안 들어도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또 우리가 3.1절 쉬는 날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고 때문에 니케이 지수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델이라는 종목이 3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이유가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델이 실적 발표하고 또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역시 AI다. 네. 좀 뭐 AI 지금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AI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네. 반도체 특히 AI 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다만 그런 게 좀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델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직까지 공급이 더 우위에 있다. 공급이 더 부족하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좀 그동안 좀 AI 좀 괜찮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네. 게 엔비디아 H100이라고 주력 제품이 있는데 리드 타임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AI 수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하지가 않은 건가 네. 했는데 대리 실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대리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우리 수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역시 AI지 하면서 AI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네. 여전히 지금 AI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델뿐만 아니라 언제나 AI 거품이 껴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AI 수혜를
받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RM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이 네.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왔고 가이던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AI 랠리를 이끌어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AI 쪽은 성장 초입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게 7일에 AI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컴이라든지 혹은 관련 종목군들이 7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때도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네. AI 쪽에 대한 랠리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보면 SK하이닉스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뭐 마이크론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물론 3파전이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한데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점유율은 역시 SK하이닉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뭐 밸류가 비싸다 좀 이런 논란들이 있긴 해도 네네. 그래도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역시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력을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수급의 픽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네. 그 종목군들의 흐름이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관련했을 때 그동안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HBM만 강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쪽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혹은 HBM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 혹시 증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공정도 움직였고 거기다가 더해서 AI 쪽이 움직이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산업군들 혹은 뭐 변압기라든지 로봇 쪽에서도 수급이 고루고루 분산되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 AI가 움직인다 이꼴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AI 내에서의 순환매를 좀 이용해보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시은 팀장님은 그중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소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좀 그동안 시장의 관심이 HBM 특히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 SK하이닉스 일부 종목에만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그동안 소외가 굉장히 길게 나왔던 종목군에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상반기 때 한미 반도체와 함께 HBM에서 가장 큰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4분기 실적 좀 안 나오면서 크게 계속 박스권 그리면서 좀 지지부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오늘 거래량 동반했고 박스권 뚫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이스페타시스 추가적으로 전고점 트라이를 따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이스페타시스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은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또 HBM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주연 대표님하고는 파운드리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인텔이 1나노 때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소 좀 비현실적이다. 이게 수율 관련해서는 아직 조금 정확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약간 현실성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그 계획은 거창하게 일단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은 분명히 있을 텐데 수율을 잡기는 분명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기업들 TSMC라든지 삼성전자에서 이미 그쪽 뭐 1나노단의 어떤 수율이 잡힌 네. 그런 공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면 모를까 현재 후발주로 올라오는 인텔에서 과연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확실히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고객사가 너무 뛰어나지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워낙 미국이 밀어주니까.
아직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아직까지는? 네, 아직은 전혀 확인된 게 없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추후에 어떤 뭔가 그들이 짠 하고 보여주는 시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1나노 때보다 그 위에 단의 어떤 뭐 2나노라든지 4나노라든지 이런 데서의 어떤 파운드리부터 점령을 바로 해야 점프하는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거를 네. 보여줘야 그렇죠. 1나노 때도 믿을만하다. 그들이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다음 건 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지금은 뭐 어디까지나 대규모의 어떤 투자를 감행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할 거다라는 계획인 거지. 그게 현실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 될 것 같으면 이미 뭐 TSMC와 삼성전자는 그쵸? 맞아요. 만들어내고 있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랠리가 지금 폭풍입니다. 네. 그중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이미 뭐 한미반도체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신고가 랠리 나오고 거래대금도 너무 터지고 있어서 이게 사실 밸류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 신고가 가는 것들 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 일반 분들이 좀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이수페타시스 얘기 주셨는데 저는 이제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 예,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반도체가 지금 AI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시세가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거나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네. 결국 지금 현재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은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와 관련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사실 AI 관련됐다라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게 HBM이라는 게 어떤 공정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건 메모리 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잘 되면 메모리 칩은 더 잘 팔리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온디바이스가 잘 되면 거기에 또 메모리 당연히 딸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가 교체 수요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는 다 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라면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들도 잘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다른 뭐 PCB 관련된 종목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CXL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붙여서 급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AI 쪽으로도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AI 확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역시나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에 이제 한번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AI의 연산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하게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력 수요가 굉장히 필요해질 네. 부분이고 미국은 이 전력이 굉장히 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계속 우상향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전력 설비 쪽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인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한동안 뭐 계속해서 좀 무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좀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향후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전은 조금 뒤에 시간을 두고 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아직 여기 있어입니다. 저 PBR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뭐 반도체주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줬는데 저 PBR 관련주들도 아직까지 또 잘 살아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발표 1차 세미나를 하고 나서는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금감원장이 강하게 또 얘기를 해주면서 관련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굉장히 강한 어제죠. 퇴출을 네. 뭐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채찍 없다고 하니까 채찍을 바로 줬어요. 네, 바로 때려버렸습니다. 네. 그냥 달려라 하고 탁 때리니까 조정받던 저 PBR 관련주들이 지금 전부 신고가를 막 갱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저 PBR 이게 참 공교롭게도 1월 달 딱 생각을 해보면 증시가 정말 안 좋았어요. 네. 1월 한 중반까지 국내 증시는 첫날 빼고 계속 1월 흘러내리는 2일만 흐름이었거든요. 빨갰고 다음에 계속 파란색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정부에서 밸류 프로젝트 이슈가 딱 나오는 순간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가 쫙쫙쫙쫙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맛집인가요? 하면서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결국 일본에서 한번 봤거든요. 네.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저PBR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받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여기서도 정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라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플러스해서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물론 뭐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금리와 미국 금리의 차이가 이제 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강달러인 기조에서의 외국인들이 뭐 국내 증시의 주식들을 사기에는 추후에 이제 환율이 약세로 돌아갔을 때 주가의 차익도 보고 환율의 차익도 보고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의 어떤 시소 게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수급이 골고루 퍼지면서 반도체도 가고 저PBR도 가고 좀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좀 퍼지는 모습인데 일본의 스터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이제 한 몇 주 동안 저PBR 관련주들의 강세를 보였다가 이런 상승하는 온기가 골고루 좀 퍼지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데 그 근거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은행이라든지 이제 금융주들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특히 최근에 저PBR로 상승이 좀 강하다 싶은 종목들의 수급 주체를 보면 외국인인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외국인들이 팬데믹 때 그리고 2021년 하락할 때 대략 한 어느 정도 매도하셨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2020년도에 그 팬데믹 때 랠리가 나올 때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2021년도도 계속 팔았습니다. 지금은 좀 완전 반대네요. 지금 완전 반대죠. 네.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55조 원 정도를 2년간 순매도를 했고요. 2023년도 외국인들이 한 12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바닥권에 놓여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놓은 그런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 또 외국인들이 지금 한 11조 정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수급이 팬데믹 이전으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중 정도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경기가 결국은 뭐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30조 정도 추가로 국내에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달린 부분들이 크겠지만 결국은 큰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주연 대표님은 저PBR 관련주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KT 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PBR 종목이고 뭐 인터넷 관련해서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네.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신고가 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네.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좀 매력도가 있다. 네, 우상향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의 탑픽은 KT였습니다. 다음 김시은 팀장님, 저PBR 관련주 뭐 많은 분들이 정보 관련해서는 아시고 계실 것 같고 혹시 여기 안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뭐 대표적인 종목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판매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뭐 현대차 지금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도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좀 좋은데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고 아무래도 헤지펀드랑 좀 충돌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PBR 관련주 보실 때는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삼성물산, 현대차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5월달, 6월달까지는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4월 총선을 좀 앞두고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우려가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정책을 바꾼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주사라든지 혹은 자동차 혹은 뭐 금융주 같은 경우가 계속 수급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2차 세미나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세미나가 있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저PBR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스타거즈와 함께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또 수익률 대결이 없는데요. 그래도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먼저 이주연 대표님 3월달 전략 어떻게 되십니까? 3월달 굉장히 장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랠리를 펼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큰 섹터 단의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종목만 고점에 물리지 않는다면 진짜요? 네, 좀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 3월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 김시은 팀장님도 3월달 어떤 전략 취하실지 궁금합니다. 종목 선택을 잘하자. 섹터를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뭐 섹터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사실 지금 지수가 2600선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네. 사실 모든 종목이 다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재라든지 뭐 일부 화장품 섹터라든지 아직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뜻이 아직은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장세고 3월 같은 경우도 AI로 인한 뭐 수급 쏠림 혹은 저PBR로 인한 기대감 이런 쪽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수급에 대한 수급 쏠림 장세는 계속 나올 수 있고 개별 종목 장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 관련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은 종목 선택을 잘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격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할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주연 대표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좀 심심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형주 준비를 했습니다. KT 뭐 하면 다들 아시는 종목이겠죠. 방금 또 저PBR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죠. 네, 일단 KT는 저는 이제 뭐 작년부터 굉장히 앞으로 향후 한 몇 년간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저PBR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 플러스 요인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5% 이상의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일단 지금은 우상향 흐름으로 전고점 갱신을 하고 한 차례 눌림을 받은 이후에 되돌리는 그런 형태에 놓여 있고요. 이번에 이제 27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 뭐 계획도 발표를 했고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PBR 저밸류 프로그램 요거는 정부의 입김이 많이 닿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행동으로 액션으로 이렇게 옮기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나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가 이제 그런 부분에 부합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성장성이 너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사실 잘 뜯어보시면 KT 같은 경우는 AI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놓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초거대 뭐라고 하죠? AI라고 해야 하나요? 네. 거기 이제 믿음이라는 뭐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많이 해놨고요. 이게 이제 KT 클라우드라든지 네. 어떤 그 자회사들의 사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AI 비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화에 그 비서를 대신해 줄 수 있거나 예약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로 활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자회사들 중에서 뭐 KT 이스테이시라든지 이제 오피스 임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지니 그 스튜디오라고 해서 네. 컨텐츠를 또 제작을 해요. 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히트를 치는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좀 크게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인터넷이 지금 딱 꺼지는 순간 네. 세상이 멈춰버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향후 이 기업의 중요성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까도 뭐 데이터 센터 얘기하셨는데 KT 클라우드 역시 성장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어떤 성장성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 PBR 뭐 지금 0.6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격 이제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가격은 일단 뭐 매수가는 요번에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온다라면 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3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9,0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업사이드가 한 20에서 한 25% 정도는 추가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손절가는 저는 요 종목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네. 이제 분할 매수 계속 이어가신다면 배당 받고 다시 또 상승하는 월봉을 보시면 이제 추세가 전환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분명 큰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어찌되었던 손절가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35,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은 KT였습니다. 고배당주이면서 저 PBR 관련주 매수가는 38,000원, 목표가는 49,000원에서 5만 원 보고 계시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효성중공업을 가지고 왔는데 우선 기조 자체는 주도 섹터 내에서 놀자입니다. 물론 뭐 AI라든지 반도체 쪽 계속 주도 섹터가 있긴 한데 그 수급의 이동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순환매가 변압기까지 퍼졌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변압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픽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한 게 지금까지 AI 칩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앞으로는 변압기 공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변압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수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쪽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효성중공업이 HD 현대일렉트릭 대비했을 때 주가가 그동안 저조하게 나왔던 이유가 건설에 대한 좀 부분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관련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매출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단에서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번 주 화요일이 슈퍼 화요일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미국에서 있죠? 대선이 좀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네네. 관련했을 때 물론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인프라 투자는 계속 해야 한다.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변압기가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대선과는 크게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밖에 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노후화된 변압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변압기가 굉장히 긴 사이클이고 10년 만에 찾아온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좋은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고 주가가 계속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물론 HD 현대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고 경고 딱지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도 이를 따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후발주자로 효성중공업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조금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1만 3천 원 라인대까지 조금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0선 부근인 17만 5천 원 라인대 제시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손절가는 17만 5천 원, 목표가는 2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서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